5조 원짜리 계약이 증발했습니다. 미국 최고 방산 기업의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유럽과 아시아의 전투기 사업에서 미국이 줄줄이 퇴짜를 맞은 직후였습니다. 성능을 80%로 제한해 족쇄를 채웠던 하청업체의 훈련기가 도리어 120%의 괴물이 되어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미국이 영원히 통제하려던 나라가 이제는 무기를 사기 위해 전 세계가 줄을 서는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족쇄 속에서 스스로 한계를 부수고 진화한 한국. 그 충격적인 역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워싱턴의 늦은 오후 제 사무실의 통유리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포토맥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갓 내린 최고급 에스프레소의 짙은 향을 음미하며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제작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죠. 넓은 마호가니 책상 한가운데에는 곧 제 화려한 만년필 서명이 들어갈 두툼한 계약서 두 부가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유럽의 방패를 자처하며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폴란드 정부의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말레이시아 국방부에서 보내온 최종 합의안이었으니까요. 두 건의 계약을 모두 합치면 무려 5조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제 방산업계 커리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정점을 찍어줄 그야말로 완벽하고도 달콤한 잭팟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전 세계에 당당하게 내놓고 있는 최신형 전투기 F-16 바이퍼는 그야말로 하늘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제왕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타는 자동차에 비유해볼까요? 이건 그냥 굴러가는 평범한 차가 아니라 도로 위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최고급 벤츠 S클래스 중에서도 가장 비싼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겠군요. 가격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비싸고 한 번 띄울 때마다 들어가는 기름값과 수리비도 엄청나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이 전투기를 한 대라도 더 사지 못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천억 원의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불 입금한다고 해도 최소 5년은 번호표를 뽑고 대기실에서 얌전히 기다려야 할 정도로 주문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무기시장의 포식자인 제 입장에서는 단 1%도 아쉬울 게 없었어요. 비용이 부담되십니까? 납기일이 너무 늦다고요? 그럼 조용히 나가서 다른 중고나 알아보십시오. 어차피 당신들 말고도 제 방문을 두드리는 나라는 널려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가난한 국가들의 국방부 장관들을 상대하는 아주 기본적인 비즈니스 원칙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바로 옆 나라에서 터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말 그대로 발등에 커다란 불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적국의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판국이니 하루라도 빨리 하늘을 지킬 무기가 필요했겠죠. 말레이시아 역시 복잡한 영토 분쟁과 해상 초계 임무 때문에 당장 실전에 투입할 전투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건 언제나 그들 쪽이지 물건을 쥔 제가 아니었죠. 저는 그저 여유롭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이번 5조 원짜리 메가톤급 계약이 성사되면 두둑하게 챙기게 될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로 플로리다 해변에 어떤 디자인의 호화 별장을 새로 지을지 즐거운 상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바이퍼의 압도적인 스펙을 대체할 수 있는 매물은 이 둥근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거대한 글로벌 방산 시장은 아주 완벽하게 저의 손바닥 위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제 귓가를 간지럽히는 찌라시 같은 소문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시아 구석에서 우리의 부품이나 조립하던 작은 하청업체 수준으로 여겼던 한국이 감히 자신들의 경전투기를 들고 이번 국제 입찰 경쟁에 뻔뻔하게 뛰어들었다는 현지 보고서가 올라오긴 하더군요. 저는 그 서류의 표지를 힐끗 보자마자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터뜨리며 곧바로 책상 밑에 파쇄기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당당하게 내세운 FA-52라는 비행기는 애초에 수십 년 전 저희가 적선하듯 기술을 던져주며 뼈대를 잡아준 운전면허 학원용 연습차에 불과했으니까요. 과거 저희 수뇌부는 그들이 행여나 주제를 모르고 저희의 진짜 밥그릇인 최고급 전투기 시장을 넘보지 못하도록 태생부터 철저하게 전체 성능의 80%까지만 발휘되도록 아주 견고한 기술적 족쇄를 채워두었단 말입니다. 비상탈출용 무거운 의자가 2개나 억지로 들어가는 그 좁아터진 2인승 훈련기에 기관총이나 미사일 몇 개 억지로 달아봤자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름통이 너무 작아서 조금만 날아가도 연료가 바닥나는 바람에 기껏해야 동네 마트나 다녀올 수준의 짧은 작전 반경을 가진 녀석이었죠. 그런 반쪽짜리 동네 꼬마 비행기를 감히 우리 회사의 긍지인 최고급 바이퍼와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다니요. 이건 무례를 넘어 삼류 코미디가 따로 없었죠.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씌울 줄 아는 하청 녀석들이 어딜 감히 어른들이 고기를 써는 메인 식탁에 숟가락을 얹으려 드는가. 저는 비서를 사무실로 호출해 앞으로 한국의 저열한 입찰 동향 따위는 제 귀중한 시간을 뺏지 말고 알아서 걸러내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알량한 훈련기 나부랭이가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5조 원짜리 완벽한 잭팟 잔치상을 통째로 뒤엎어버리는 끔찍한 재앙의 씨앗이 될 줄은 이때까지만 해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제가 파쇄기에 그 서류를 갈아넣고 콧노래를 부르며 퇴근했던 바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제 책상 위에는 당연히 놓여 있어야 할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5조 원짜리 최종 서명본 대신 제 수석 비서관인 데이비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더군요. 평소라면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으로 모닝커피를 대령하며 아침 인사를 건네야 할 친구가 이마에 굵은 식은땀까지 맺힌 채로 결제판을 들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일인지 미처 묻기도 전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폴란드 국방부에서 방금 날아온 긴급 전문을 더듬거리며 읽어내려갔죠. 요약하자면 오늘 오후로 예정되어 있던 F-16 바이퍼 도입 최종 서명식을 전면 보류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류라니? 러시아가 당장 국경선 앞에서 탱크를 몰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하늘을 텅텅 비워둔 채로 비행기 나올 때까지 5년을 더 맨몸으로 버티겠다는 소리인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신경질적으로 실크 넥타이를 풀어 헤쳤는데 데이비드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제 뒤통수를 거대한 망치로 후려치는 듯 했습니다. 폴란드 하나뿐만이 아니었거든요. 동남아시아의 굵직한 고객이었던 말레이시아마저 갑자기 우리 측 협상단과의 런치 미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니 아예 연락두절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두 나라가 미리 입이라도 짠 것처럼 동시에 5조 원짜리 밥상머리에서 획 일어나버린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저는 한동안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죠. 도대체 어떤 배짱 좋은 방산업체가 감히 내 구역에 허락도 없이 끼어들었는지 당장 첩보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라는 타이푼 전투기인지 아니면 프랑스의 라파리 덤핑이라도 친 것인지 머릿속으로 온갖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내민 위성 감청 보고서의 표지에는 어제 오후에 제가 헛웃음을 치며 파쇄기에 시원하게 갈아버렸던 바로 그 이름 한국의 카이와 FA-50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최고급 벤츠 매장에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이던 VIP 고객이 갑자기 계약펜을 집어 던지고 동네 중고차 매장에 있는 아반떼를 보러 달려갔다는 것과 똑같은 어처구니 없는 전개였으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폴란드 장관이 단체로 정신이라도 나갔나 보지? 기름통이 작아서 자기네 영토 절반도 커버 못하는 그 옹색한 2인승 훈련기를 생돈 주고 사겠다고? 제날선 비아냥의 비서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한국 측에서 우리 F-16 바이퍼의 3분의 1도 안 되는 파격적인 가격표를 내민 것은 물론이고 당장 내년에 12대를 먼저 떡하니 앞마당에 배달해주겠다는 이른바 새벽 배송 조건을 들이밀었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탈 비행기가 급했던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5년을 얌전히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콧대 높은 배짱 장사에 지친 나머지 그 달콤한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셈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습니다. 방산 비즈니스 바닥에서 늑대처럼 굴러먹은 지 수십 년인데 이런 얄팍한 협상 전술에 넘어갈 리가 없었거든요. 걱정하지 마. 이건 그저 우리 F-16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한국이라는 만만한 장기말을 이용해 허세를 부리는 것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굳은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다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삼켰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쓴맛처럼 속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몸값을 낮추기 위한 블러핑이라 해도 폴란드 군사사절단이 이미 전용기를 타고 한국의 사천 공장으로 직접 날아갔다는 항로 추적 데이터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싸늘한 팩트였으니까요. 도대체 그 좁아터진 훈련기에 무슨 짓을 했길래?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독자적인 마개조라도 진행한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술진의 깐깐한 허락 없이는 부품 하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구조로 80%의 성능 족쇄를 단단히 채워두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줄이
제 소나기를 스르르 빠져나가려 한다는 그 서늘한 감각은 제가 록히드 마틴의 임원이 된 이후 평생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불쾌한 공포였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글로벌 무기 시장의 거대한 유리천장에 쩍쩍 갈라지는 치명적인 균열 소리가 환청처럼 사무실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쩍쩍 갈라지는 치명적인 균열 소리가 만들어낸 서늘한 환청을 억지로 떨쳐내기 위해 저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곧장 워싱턴 본사 지하의 최상위 보안 브리핑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오기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깟 아시아 구석의 하청업체일 뿐입니다. 저는 국가안보국 출신의 베테랑 정보 분석관들을 거칠게 닥달하여 현재 폴란드 사절단이 방문 중인 한국 사천의 카이 공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비추는 군사위성 영상과 현장 감청 데이터를 중앙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띄우도록 지시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크린이 켜지기 직전까지도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며 그들을 한껏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각인된 아시아의 제조공장이란 어두컴컴하고 낡은 경납고 안에서 기름때에 절은 두꺼운 작업복을 입은 수백 명의 인부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땀을 뻘뻘 흘리는 노동집약적 현장이었으니까요. 용접 불꽃이 튀고 고함 소리가 오가는 그런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도대체 무슨 수로 내년에 당장 12대의 전투기를 뚝딱 만들어 폴란드 앞마당에 배달하겠다는 건지. 그 얄팍한 거짓말의 실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거치고 거대한 스크린 위에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제조 현장이 선명하게 나타난 순간 저는 헛바람을 들이켜며 제 오만한 편견이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화면 속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낡은 공장이 아니라 마치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반도체 클린룸이나 미래 도시의 거대 연구소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완벽한 통제구역이었거든요.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새하얀 방진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현장을 땀 흘리며 뛰어다니는 대신 느긋하게 걸어다니며 한 손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얇은 태블릿 PC의 화면을 툭툭 스와이프하며 거대한 로봇 팔들의 세팅값을 지휘하고 있었죠. 그들의 태블릿 화면 위로는 이른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완벽하게 가상 공간에 구현된 3D 전투기의 도면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실시간 오류 데이터를 스스로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록히드 마틴의 늙은 기술자들이 종이 도면을 수십 장씩 펼쳐놓고 볼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언성을 높이던 그런 비효율적인 아날로그의 흔적은 단 1%도 찾아볼 수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군사 매체들을 경악하게 만든 그 미친 새벽 배송 시스템의 무서운 민낯이었습니다. 보통 전투기 한 대를 조립하려면 수십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저희 미국 업체들은 그 부품들을 전 세계의 수백 개 하청업체로부터 조달받기 위해 수많은 서류의 결제 도장을 찍으며 하세월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한국인들은 뼛속까지 스며든 압도적인 시스템 최적화와 디지털 문해력을 바탕으로 그 복잡한 공급망을 인공지능으로 완벽하게 통제해버린 겁니다. 부품의 재고 파악부터 조립, 테스트까지의 모든 공정이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물 흐르듯 맞물려 돌아가며 마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새벽 배송용 생필품을 컨베이어 벨트에 태워 포장하듯 전투기를 척척 찍어내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를 완전히 미치게 만든 것은 화면 한 구석에 잡힌 VIP 회의실의 풍경, 바로 엄청난 잭팟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는 한국 측 임원진들의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였습니다. 지금 당장 옆 나라에서 포탄이 떨어져 눈자위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폴란드의 장성들은 어떻게든 비행기를 하루라도 빨리 달라고 애원하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벼락이 눈앞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단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기는커녕 감정의 동요조차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그들은 마치 카페에서 커피 주문을 확인하는 점원처럼 지극히 건조하고 서늘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납기일 알고리즘 데이터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생산 라인의 가동률은 완벽합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 12대의 1차 인도분을 차질 없이 폴란드 공군 활주로에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죠. 너무나도 쿨하고 이성적인 그 태도. 5조 원짜리 메가톤급 계약이
그들의 완벽한 물류 계산식 안에서는 그저 너무나도 당연하게 도출된 하나의 결과값에 불과하다는 듯한 그 오만한 자신감 말입니다. 지구 반대편 워싱턴의 지하 브리핑룸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쥐어뜯고 있는 저의 초조하고 비참한 꼴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들의 냉정함에 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독한 열등감과 원초적인 불안감이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을 진짜로 산산조각 내버린 결정적인 카운터펀치는 영상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브리핑룸 구석에서 보안 헤드폰을 끼고 실시간 통신망을 해킹해 분석하던 정보 요원이 갑자기 사색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태블릿을 내밀었거든요. 국장님, 이건 지금 당장 직접 들어보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측 경납고 내부의 정비사들끼리 점심시간에 나눈 사내 무전망 감청 파일입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헤드폰을 거칠게 낚아채어 귀에 뒤집어 썼습니다. 속으로는 제발 무리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그들끼리 쌍욕을 하며 싸우고 있거나 과거 우리가 족쇄처럼 채워둔 80% 성능 제한 코드 때문에 시스템 에러가 발생해서 쩔쩔매는 앓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너머로 제 고막을 때린 것은 너무나도 여유롭고 낄낄거리는 두 한국인 정비사의 캐주얼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야, 김대리. 이거 메인항전 시스템 세팅값 말이야. 옛날에 미국 애들이 우리 통제한다고 전투기 성능 80%로 꽉 조여서 락 걸어놓은 거 알지? 아, 알죠. 근데 반장님, 이번에 폴란드 형님들한테 팔려고 단좌형으로 개조하면서 빈 공간 엄청 넓어지고 최신형 A사 레이더 달면서 소프트웨어 연동 새로 싹 돌려봤잖아요? 근데 그 옛날 족쇄가 그냥 알아서 후루룩 풀려버리던데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다. 분명히 80%로 조여놨는데 이놈의 비행기 뼈대를 처음에 우리가 워낙 무식하게 튼튼하게 만들어놔서 그런지 최신 세팅만 살짝 만져줬는데 족쇄가 풀려서 120% 괴물 성능이 돼버렸는데 이거 어쩌냐? 아, 뭘 어째요. 그냥 모른 척 덮어버리십시오. 나중에 미국 놈들 이거 120% 나오는 거 알면 거품 물고 뒷목 잡고 쓰러질 텐데. 쉿. 크크 가자. 아, 다 녹겠다. 그 순간 쉿. 크크 하며 헤드폰 너머로 터져나오는 그 은은한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제 머리를 하얗게 표백시켜버렸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쥐고 있던 비싼 만년필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충격이 아니라 제 평생의 방산 비즈니스 상식과 긍지가 송두리째 능욕당하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들을 영원한 하청업체로 부려먹기 위해 수많은 천재 엔지니어들을 동원하여 80%라는 기술적 바리케이드를 겹겹이 쳤습니다. 그런데 저 아시아의 이름 모를 정비사들은 마치 장난감 레고 블록을 조립하다가 실수로 설계도보다 훨씬 더 멋진 우주선을 만들어버렸다는 듯이 가볍게 농담을 따먹으며 그 장벽을 훌쩍 넘어가 버린 겁니다. 과거 저희 로키드 마틴 수뇌부가 심혈을 기울여 내렸던 80% 제한이라는 오만한 신탁은 2026년에 세련된 한국 엔지니어들 앞에서는 그저 점심시간에 시원한 커피를 빨아먹으며 씹어 돌리는 시시콜콜한 삼류 개그 소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채워둔 그 족쇄 때문에 그들은 부족한 80%의 성능 안에서 어떻게든 비행기를 완벽하게 날게 하려고 시스템과 뼈대를 극한으로 깎고 다듬는 지독한 최적화 훈련을 거듭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낡은 족쇄가 풀려버리자 억눌려 있던 효율성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120%의 무자비한 괴력으로 진화해버린 셈이죠. 우리가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글로벌 전투기 생태계가 저들의 미친 효율성과 압도적인 디지털 시스템 앞에서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메인 스크린 속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로봇팔들이 단 1초의 오차도 없는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전투기를 척척 조립하고 있었고 그 소름 끼치도록 규칙적인 기계음은 이제 제 5조 원짜리 잭팟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사형장의 카운트다운 초침 소리로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던 그 소름 끼치는 사형장의 카운트다운 소리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귀를 틀어막으며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호흡은 이미 턱 끝까지 차올라 쌕쌕거리고 있었고 목을 조르는 듯한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최고급 실크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어 반쯤 풀어 헤쳐진 상태였죠.
이마에서 맺힌 차가운 식은 땀 한 방울이 눈썹을 타고 내려와 속눈썹을 적셨지만 저는 그것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메인 스크린의 불빛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만년필에서는 끈적한 검은 잉크가 피처럼 흘러나와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는데 마치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잭팟과 함께 제 화려했던 커리어가 속절없이 박살나는 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헛구역질이 쏠릴 지경이었거든요. 저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브리핑룸 한 구석에서 얼어붙어 있는 정보 요원들을 향해 짐승처럼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당장 저 쓰레기 같은 화면 꺼. 저 따위 조작된 영상을 나보고 지금 믿으라는 거야? 제 입에서는 평소 고객들을 상대하던 그 정중하고 신사적이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천박한 쌍욕이 튀어나오고 말았단 말입니다. 야, 이 멍청한 자식들아.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저런 뻔한 딥페이크 영상 하나 구별 못해서 나한테 보고를 올려. 한국 놈들이 우리 협상팀 기죽이려고 작정하고 만든 할리우드급 CG 영화 아니냐고. 저는 회의실의 두꺼운 원목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지만 파르르 떨리는 제 목소리 끝자락에는 이미 주체할 수 없는 원초적인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십 년간 이 방산 비즈니스 바닥에서 늑대처럼 뼈가 굵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화면 속 저 매끄러운 생산 라인의 압도적인 시스템 물류망도 120% 성능을 운운하며 우리를 대놓고 조롱하던 그 건방진 정비사들의 무전 감청 데이터도 모두 단 1%의 조작도 없는 100% 팩트라는 사실이 제 뇌수를 날카로운 바늘처럼 쑤셔대고 있었단 말입니다. 타는 듯한 갈증에 탁자 위에 놓인 얼음물을 집어들었지만 제 소나기가 덜덜 떨리는 바람에 유리잔이 치아에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한심한 소리를 냈고 기어이 차가운 물이 셔츠 앞서프로 왈칵 쏟아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란 참으로 간사하고도 가련한 방어기제를 가졌더군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파도가 눈앞을 덮쳐오자 저는 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을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생산 속도는 기가 막히게 빠르다고 치자. 족쇄가 풀려서 레이더나 시스템 성능이 조금 올라갔을 수도 있지. 그런데 본질은 절대 속일 수 없는 법이야. 저는 젖은 셔츠를 대충 털어내며 애써 비뚤어진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겉껍데기를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최신형 디지털 트윈 기술로 뚝딱뚝딱 비행기를 찍어낸다 한들 그 FA-50이라는 물건의 태생은 결국 성인 2명이 낑낑대며 타야 하는 운전면허 학원용 2인승 연습차에 불과했거든요. 뒷좌석에 큼지막하고 무거운 비상탈출용 의자와 복잡한 교육용 계기판이 잔뜩 들어차 있으니 정작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데 가장 필수적인 기름통이 들어갈 자리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하드웨어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날렵한 페라리처럼 꾸며놨는데 정작 연료통은 동네 배달용 오토바이만한 걸 달아놓은 꼴이었죠. 기름을 요만큼밖에 못 넣는데 도대체 멀리 날아갈 수나 있겠어? 이륙하자마자 밥 달라고 경고등 켜지면서 기지로 돌아와야 할 텐데? 저는 마치 엄청난 수학적 난제를 풀어낸 천재라도 된 양 흥분해서 핏대가 선 목소리로 브리핑룸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폴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장 국경 너머에서 러시아의 거대한 폭격기들이 으르렁거리는 상황인데 동네 마트나 다녀올 수준의 짧은 체력으로는 절대 그 넓은 영공을 지켜낼 수 없단 말입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해상 영토를 가졌기에 한 번 이륙하면 바다 위를 오랫동안 날아다니며 초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가혹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실전 상황에 놓인 국가들이 기름통이 작아 몇 시간 날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비행기를 수십 대씩 주력으로 산다. 그건 국방부 수뇌부가 단체로 미치지 않고서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정신 나간 짓이었습니다. 맞아, 바로 이거야. 한국 놈들이 아무리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세팅을 풀어서 120%로 만들었다 한들 물리적인 기름통 크기 자체를 마법처럼 늘릴 수는 없을 테니까. 저는 손뼉을 짝 치며 환호성을 내질렀고 스스로 찾아낸 이 완벽한 방어 논리에 도달하자 미친 듯이 요동치던 심장 박동이 아주 조금씩 진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이마를 실크 손수건으로 훔쳐내며 바닥에 뒹굴고 있던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죠.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저는 짐짓 여유로운 척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데이비드, 지금 당장 외신 기자들과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들에게 연락 돌려. 오늘 자정까지 내 책상 위로 그들의 연락처 리스트와 봉투를 싹 다 뽑아오라고. 하얗게 질려있던 비서에게 지시를 내리는 제 목소리에는 다시금 예전의 그 오만하고 권위적인 방산 제왕의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말레이시아가 지금 저렇게 덥석 한국 비행기를 사겠다고 설레발을 치는 건 10중 8구 전투기의 복잡한 스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정치인들이 그저 싼 가격과 빠른 새벽 배송 속도에 홀딱 넘어가 버린 일시적인 촌극일 뿐이라고 굳게 믿어버린 겁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저 무식한 고객들의 눈을 뜨게 해주지. 훈련기에 최신형 내비게이션 몇 개 달았다고 진짜 벤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주겠어. 저는 모니터 속에서 여전히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서류에 도장을 찍어내고 있는 한국의 대표단을 향해 서늘한 살기를 내뿜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가 채워둔 소프트웨어 족쇄는 운 좋게 풀었을지 몰라도 하드웨어의 태생적 한계라는 진짜 족쇄는 절대로 풀 수 없을 테니까요. 저 짧은 작전 반경이라는 치명적인 약점만 거대 언론을 통해 전 세계의 동네방네 까발려버리면 한국의 그 잘난 가성비 쇼는 하루아침에 막을 내리고 5조 원짜리 계약서는 다시 제 책상 위로 다소곳하게 기어들어올 것이라 확신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눈앞에 들이밀어진 압도적인 대한민국의 실력 격차를 철저히 부정하며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련하고도 찌질한 안도감의 우물 속으로 깊숙이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찮은 인지 부조화와 오만한 언론 플레이가 불과 며칠 뒤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최악의 카운터펀치를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죠. 그 헛된 안도감의 우물 속에서 도망치듯 하룻밤을 보낸 저는 다음날 아침 워싱턴의 눈부신 햇살이 사무실을 비추기가 무섭게 가장 비열하고 역겨운 반격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다발이 걸려 있었고 그 거대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비즈니스 세계, 특히 피와 쇳가루가 튀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양심이나 페어플레이 따위는 패배자들이나 읊어대는 삼류소설의 대사에 불과하니까요. 저는 출근하자마자 수석 비서관 데이비드를 호출해 본사 지하의 최고 보안 구역에 잠들어 있던 막대한 로비 자금과 비자금 장부를 꺼내도록 지시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타깃은 전 세계 군사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유럽과 미국의 대형 방산 매체 편집장들 그리고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으며 여론을 선동하는 유명 칼럼니스트들이었죠. 작전은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수십만 달러가 담긴 비밀 계좌와 두툼한 돈다발로 그들의 날카로운 펜대를 모조리 사들였단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암호화된 이메일로 제가 직접 작성한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깎아내리기용 텍스트 가이드라인을 은밀하게 뿌렸고 그 결과는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글로벌 방산 전문지들의 메인 홈페이지에는 제가 돈으로 산 더러운 기사들이 융단 폭격처럼 도배되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의 FA-50 전투기인가 날아다니는 깡통관인가 연료통 없는 2인승 훈련기 폴란드 조종사들을 자살 특공대로 내몰다. 아시아 하청업체에 위험한 장난감에 속아 넘어간 동유럽의 비극. 아주 역겹고 자극적인 활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정말 가소로웠습니다. 한국의 그 잘난 새벽 배송급 생산 속도와 인공지능 물류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게 미쳐 돌아간다고 한들 이렇게 전 세계의 여론을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대중과 정치인들은 복잡한 하드웨어의 진실보다 자극적인 거짓말을 훨씬 더 빠르고 달콤하게 소비하는 법입니다. 저는 이 압도적인 여론전의 기세를 몰아 직접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의 황금 시간대 생방송 인터뷰회까지 등판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제 얼굴을 비추는 스튜디오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켜지자마자 저는 특유의 거만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장착한 채 아시아의 작은 국가를 향한 공개적인 조롱을 퍼붓기 시작했죠. 최근 아시아의 한 신흥 방산업체가 꽤 놀라운 전투기 조립 속도를 보여주는 것은 저도 방산업계의 선배로서 흔쾌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지배하는 진짜 전쟁은 깨끗한 방진복을 입고 스마트폰을 조립하거나 배달앱 알고리즘을 짜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계산된 화법으로
의도적으로 한국의 눈부신 IT 기술력과 시스템을 비꼬며 그들을 그저 손재주 좋은 단순 제조업체 수준으로 질질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뼈아픈 아킬레스건을 향해 마이크를 꽉 쥐고 쐐기를 박아 넣었단 말입니다.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그 비행기는 태생 자체가 2명의 조종사가 타는 훈련기입니다. 무거운 비상탈출 의자가 2개나 들어가고 교육용 장비가 꽉 차 있으니 정작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기름통 사이즈는 동네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만 하죠. 이륙해서 1시간도 채 날지 못하는 그 짧은 작전 반경으로 러시아의 끔찍한 폭격기 위협을 막아낸다고요? 그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훈련용 표적지를 비싼 돈 주고 사는 멍청한 짓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저는 잠재적 고객인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국방부의 선택을 대놓고 정신 나간 짓이라며 모욕하는 선을 완벽하게 넘어버렸습니다. 우리 로키드 마틴의 허락 없이는 감히 어떤 하청업체도 어떤 국가도 무기 생태계의 거대한 질서를 어지럽힐 수 없다는 극도로 오만한 선전포고였죠. 하지만 제 치사한 본색과 분노는 고작 언론 플레이 따위에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입으로 떠드는 것만으로는 끓어오르는 화가 성에 차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국의 숨통을 아예 물리적으로 꽉 쥐어짜서 단번에 끊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인터뷰 방송을 마치고 워싱턴 본사로 돌아온 저는 국방부, 즉 펜타곤 내부에 심어둔 깊은 인맥을 총동원하여 최고 보안이 유지되는 한라인 수화기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압박을 가했단 말입니다. 당장 한국의 FA-50에 미국제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체계 통합을 전면 불허하십시오. 우리의 최첨단 창을 저런 싸구려 아시아 훈련기에 달아주는 것은 명백한 기술 유출이자 심각한 글로벌 안보 위협입니다. 미국 정부의 무소불위 통제망을 제 개인적인 무기로 삼아 한국 전투기의 가장 뾰족하고 강력한 이빨을 강제로 뽑아버리려는 비열한 수작이었습니다. 전투기에게 레이더가 앞을 보는 눈이라면 암람 미사일은 적의 심장을 꿰뚫는 필살의 창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내부 소프트웨어 족쇄를 얄팍하게 풀어서 120%의 괴물 같은 성능을 낸다고 낄낄거리며 떠들어대도 정작 발사할 수 있는 핵심 미사일을 우리가 법으로 막아버리면 그건 그냥 하늘에 둥둥 떠있는 값비싼 깡통으로 전락하고 마니까요. 막대한 정치 자금과 끈적한 로비가 얽힌 제 은밀한 요구는 아주 부드럽고 신속하게 수용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뒤 미 국방부는 핵심 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암람 미사일의 FA-50 통합 승인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통보를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하달했죠. 저는 사무실의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값비싼 쿠바산 시가를 삐딱하게 입에 물었습니다. 독한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창밖에 붉게 물든 포토맥강을 내려다보는 제 입가에는 주체할 수 없는 비열한 승리감이 비죽거리며 새어나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제 통제 아래로 들어왔거든요. 전 세계의 여론은 한국 전투기를 짧은 체력으로 헐떡이는 반쪽짜리 깡통 비행기라며 물어뜯고 있었고 미국 정부는 그들에게서 적을 공격할 핵심 무장마저 잔인하게 빼앗아버렸으니까요. 이제 눈이 멀고 팔다리가 숭텅 잘려나간 한국 측 협상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 짜릿한 우월감을 즐기며 그 길로 곧장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에게 아주 건방지고 모욕적인 최후 통첩 서한을 직접 타이핑해서 보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끝까지 한국의 그 깡통 비행기를 선택하는 고집을 부린다면 앞으로 우리 회사가 전 세계에 제공하던 모든 글로벌 군수 지원과 핵심 부품 공급망에서 당신네 국가는 철저히 배제될 각오를 하십시오. 선택은 당신들의 자유지만 그 오판에 대한 대가는 국가 안보를 뿌리째 뒤흔들 만큼 혹독할 것입니다. 우아한 외교적 수사 따위는 전부 걷어낸 명백하고도 폭력적인 조폭식 협박장이었죠. 제가 가진 권력과 자본으로 이 정도까지 무참하게 짓밟아놨으니 저 하룻강아지 같은 한국 엔지니어들은 지금쯤 사천 공장 구석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며 자신들의 뼈저린 한계와 주제를 파악하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감히 하청업체 주제에 주인의 5조 원짜리 밥그릇을 넘본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뼛속 깊이 각인시켜 주었다는 오만함이 제 온몸의 세포를 짜릿하게 자극하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전 세계 무기 수출 현황 지도를 바라보며 미친 사람처럼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딜 감히 하룻강아지들이 덤벼. 너희들의 그 잘난 시스템과 새벽 배송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결국 이 판의 규칙을 통제하고 목줄을 쥐고 있는 건 바로 나란 말이다. 제가 오만에 취해 뱉어낸 그 무례하고도 저열한 독설들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히 몰랐습니다. 제가 쏘아 올린 이 비열한 오만의 화살들이 한국의 심장을 꿰뚫어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잠자고 있던 진짜 괴물의 본성을 흔들어 깨우는 가장 치명적인 트리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언론을 동원해 동네방네 떠들어댔던 훈련기 태생의 짧은 작전 반경이라는 모욕적인 조롱이 오히려 그들이 비행기의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버리게 만드는 완벽한 명분을 쥐어주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스스로 제 무덤을 가장 깊고 어둡게 파내려간 이 오만한 도발은 이제 한국이 준비한 가장 흉악하고 자비 없는 팩트 폭격의 망치질을 불러올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파놓은 그 무덤이 얼마나 깊고 서늘한지 깨닫게 된 운명의 날은 제가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를 향해 오만한 최후 통첩을 쏘아보낸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아침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날도 워싱턴의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고 제 사무실의 넓은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최고급 콜롬비아산 커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80인치 거대한 메인 모니터에는 한국의 카이가 전 세계 방산 매체와 군사 전문가들을 싹 다 긁어모아 긴급 개최한 글로벌 온라인 프레스 컨퍼런스의 생중계 화면이 띄워져 있었죠. 저는 최고급 가죽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면을 여유롭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촘촘하게 그려진 예상 시나리오는 아주 뻔하고 완벽했으니까요. 미국 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동원한 미사일 수출 통제 그리고 글로벌 언론을 돈으로 매수해 쏟아부은 무자비한 조롱과 비방에 흠씬 두들겨 맞은 한국 대표단은 지금쯤 벼랑 끝에 몰려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미국의 위대한 기술력과 관대한 허락 없이는 저희 비행기가 도저히 완성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라고 비참하게 백기를 들며 항복 선언을 할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짧은 작전 반경과 텅 빈 무장 문제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해 납기일을 도저히 맞출 수 없게 되었다며 화가 단단히 난 고객국들에게 허리 굽혀 사과하는 찌질한 변명쇼가 펼쳐질 줄 알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정각 9시 화면의 암전이 거치고 전 세계 송출이 시작되면서 무대에 등장한 한국 측 총괄 엔지니어의 모습은 제 얄팍한 기대와는 완벽하게 딴판이었죠. 그는 패배자의 어두운 얼굴을 하기는커녕 마치 세상을 송두리째 뒤바꿀 혁신적인 신제품을 발표하는 실리콘밸리의 거만한 최고 경영자처럼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티끌 하나 없는 깔끔하고 세련된 정장 차림에 한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를 든 채 지극히 건조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수백 대의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그는 쓸데없는 감정 호소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구차한 외교적 수사 따위는 단 한 줄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프레젠테이션 메인 화면을 띄우기 위해 쥐고 있던 펜총 모양의 무선 프레젠터 버튼을 가볍게 딸깍 하고 눌렀을 뿐이었거든요. 그 작고 건조한 마우스 클릭 소리가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5조 원짜리 비즈니스 제국을 단숨에 산산조각 내는 파멸의 스위치가 될 줄은 감히 상상조차 못한 채 저는 스크린 뒤로 거대하게 떠오르는 2026년식 최첨단 디지털 트윈 홀로그램 도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그동안 제가 오토바이 기름통을 단 동네 마시룡이라며 전 세계의 동네방네 비웃고 다녔던 FA50의 정밀한 내부 엑스레이 투시도였습니다. 최근 일부 훌륭하신 글로벌 매체와 경쟁사 임원진께서 저희 기체의 작전 반경에 대해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체가 가진 태생적 한계를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게 짚어주신 참으로 감사하고 예리한 지적입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는 제가 막대한 로비 자금을 뿌려 만들어낸 조롱 섞인 언론 플레이를 오히려 정중하고 우아하게 받아치는 소름 끼치는 여유를 부리며 다시 한번 태블릿의 화면을 툭 스와이프했습니다. 그 순간 홀로그램 도면 속 비행기의 뒷좌석 공간 전체가 새빨간 경고등처럼 전멸하더니 묵직한 비상탈출용 좌석과 복잡한 후방 교육용 계기판 그리고 얽히고 설킨 생명 유지 장치들이 통째로 허공으로 뜯겨나가는 3D 시뮬레이션 영상이 전 세계로 송출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경쟁사의 지적대로 저희 기체는 2인승 훈련기에서
그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그러나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해답을 찾았습니다. 피가 튀는 실전에 투입될 전투기에 굳이 무겁고 공간만 차지하는 훈련용 뒷좌석이 필요할까요? 저희 카이는 오늘 이 시간부로 후방 좌석을 완전히 도려내어 제거하는 단좌형 마개조 프로젝트의 완벽한 성공과 양산 돌입을 선언합니다. 그의 차갑고 확신에 찬 브리핑이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 동안 부품들이 뜯겨나가 텅 비어버린 도면의 척추 부분에 거대한 파란색 덩어리가 척척 테트리스 블록처럼 조립되어 들어가는 시각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1인승으로 개조되며 확보된 거대한 빈 공간 전체를 오직 전투기의 생명줄인 항공유로만 꽉꽉 채워 넣은 새롭게 설계된 초대형 내부 연료 탱크였죠. 이 극단적이고 천재적인 구조적 최적화를 통해 저희는 기존 대비 내부 연료 탑재량을 무려 30% 이상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체 외부에는 300갤런급 대형 보조 연료 탱크 3개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도록 날개와 동체의 하드웨어를 한층 더 튼튼하게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비행 중 언제든 공중에서 기름을 수혈받을 수 있는 공중급유 기능까지 완벽하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통합해냈죠. 그 결과 전 세계 여러분이 그토록 우려하시던 채공시간과 작전 반경 문제는 기존 복좌형 모델 대비 정확히 2배 이상 확장되는 압도적인 스펙업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최고급 본차이나 커피잔이 덜그럭거리며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랑거리는 뜨거운 갈색 액체가 왈칵 쏟아져 제 손등을 데이고 책상 위로 튀었지만 저는 눈을 깜빡이거나 비명을 지를 수조차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표백되며 현실 감각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한국의 독한 엔지니어들은 쓸모없는 조수석과 뒷좌석, 트렁크 공간까지 전부 폭파시켜 덜어내버리고 그 넓은 실내 공간 전체를 거대한 기름통으로 꽉 채워버리는 상식밖에 미친 짓을 저지른 겁니다. 화면에 명확한 비행 궤적 그래프와 2배로 늘어난 채공시간 데이터가 시퍼런 수치로 꽂히는 순간 제가 그토록 핏대를 세우며 전 세계 언론에 퍼뜨렸던 훈련기 태생의 한계라는 제 유일한 공격 논리가 단 3분 만에 흔적도 없이 가루가 되어 박살 나버렸습니다. 동네 마트나 다녀올 배달용 오토바이 취급받으며 조롱받던 녀석이 하룻밤새에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가진 엔진을 달고 대륙을 횡단하는 무한 체력의 괴물로 진화해버린 움직일 수 없는 팩트 폭격이었죠. 저는 애써 바싹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미끄러지는 손바닥으로 마호가니 책상 모서리를 꽉 부여잡았습니다. 호흡이 턱 끝까지 가빠지며 심장이 갈비뼈를 산산이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쿵쾅 요동치기 시작했죠. 아니야. 그래봐야 저건 깡통이야. 아무리 멀리 날아가면 뭐해. 내가 어제 펜타곤 수출 통제국을 움직여서 핵심인 암람 미사일 체계 통합을 꽉 막아버렸잖아. 적의 심장을 찌를 창이 몽땅 꺾였는데 멀리 날아갈 체력을 얻어서 대체 그 넓은 하늘에서 뭘 할 건데? 속으로 미친 듯이 발악하며 제 마지막 남은 권력의 방어막에 처절하게 매달렸단 말입니다. 하지만 무대 위의 한국 엔지니어는 마치 제가 이 워싱턴 모니터 너머 브리핑룸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무슨 찌질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카메라 렌즈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가에 희미하고도 서늘한 조소를 지어 보였죠.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 빌어먹을 프레젠터를 딸깍 눌렀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강대국의 아주 훌륭하고 엄격한 무기 통제 시스템 덕분에 저희는 아주 중요하고 역사적인 결단을 앞당겨내릴 수 있었습니다. 외부 정치 세력의 얄팍한 입김이나 협박에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완벽한 무기체계 기술 독립입니다. 그 폭탄 같은 선언이 전 세계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A사 레이더 100% 국산화 및 독자 무장 통합 완료라는 거대한 활자가 태양처럼 번쩍이며 나타났습니다. 과거 타국의 레이더 기술에 의존하며 80%라는 치욕스러운 성능 제한 족쇄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종속적인 시스템을 오늘부로 영원히 전면 폐기합니다. 저희는 한국의 방산기업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피땀 흘려 독자 개발한 최첨단 A사 레이더를 이 단좌형 기체의 새로운 뇌로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이미 수만 번의 가상 시뮬레이션 검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쳤죠.
그리고 특정 국가의 핵심 미사일 통합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무기한 지연되는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에 즉각 대비하여 저희는 유럽산 최고급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의 체계 통합을 이미 완벽하게 끝내버렸습니다. 나아가 내년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다이렉트로 연동하여 그 어떤 국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기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그의 입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터져나온 차갑고 냉정한 팩트들은 제 고막을 찢어발기는 무자비한 기관총 세례와도 같았습니다. 눈앞이 핑그르르 돌며 뇌에 산소 공급이 끊긴 것처럼 숨통이 콱 틀어막히더군요. 우리가 저 아시아 국가를 영원한 하청업체로 부려먹으려고 발목에 겹겹이 채워뒀던 기술적 족쇄와 비열한 수출 통제망이 오히려 그들이 더 강하게 반발하며 스스로 거대한 자생적 무기 생태계를 100% 국산화하여 구축하도록 벼랑 끝에서 떠밀어버린 완벽한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아버렸으니까요. 이 모든 하드웨어의 대대적인 재설계와 레이더 시스템의 압도적인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만의 독보적인 인공지능 생산 공정 최적화 기술 덕분에 한 대당 획득 비용은 경쟁국의 4.5세대 전투기 절반 가격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그리고 고객국이 원하신다면 오늘 서명될 약속드린 1차 인도분 12대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당장 내년 이맘때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하늘을 무적의 방패처럼 날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알량한 자존심의 껍데기마저 모두 잃은 채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기괴하게 늘어진 끔찍한 시간 속에서 제가 입에 꽉 물고 있던 두꺼운 시가가 입술을 타고 툭 하고 떨어져 최고급 실크 양복 바지 위로 시뻘건 불티를 흩뿌렸습니다. 비싼 천이 지글지글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맨살 피부가 화끈하게 타들어갔지만 그 알량하고 뜨거운 화상 따위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온몸의 감각세포가 거대한 공포로 마비되어 버렸거든요. 제 동공은 완전히 핀트를 잃고 진도 9의 지진이 난 것처럼 미친 듯이 흔들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흉하게 벌어진 채로 헉헉대는 거친 숨소리 외엔 단 한마디의 변명도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진공 같은 침묵을 와장창 깨고 모니터 속 무대 위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국방부 장관들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일말의 망설임이나 저에 대한 눈치 따위는 전혀 보지 않고 한국 측 임원들과 굳은 악수를 덥석 나누더니 제가 그토록 애타게 쫓고 갈구했던 5조 원짜리 최종 계약서에 경쾌하고 시원하게 사인펜을 휘갈겼습니다. 서명을 마친 폴란드 장관이 단상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꽉 잡고 전 세계를 향해 묵직하게 내뱉은 한마디는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관뚜껑에 못을 박아버리는 마지막 사형 선고였죠. 우리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들은 더 이상 오만한 강대국의 턱없이 비싸고 납기일도 절대 지키지 않는 무기를 구걸하며 사기 위해 5년씩 무릎 꿇고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는 굴욕을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이 보여준 완벽한 디지털 시스템과 강대국의 족쇄를 스스로 끊어낸 이 압도적인 단좌형 전투기는 단연코 전 세계 경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새로운 절대 지배자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핥고 기어올라 쌓아올린 권력이자 쥐고 있던 마지막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처럼 툭 하고 끊어지는 파열음이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 저희 수뇌부가 수십 년 전 그들을 영원히 발밑에 통제하겠다며 오만하게 채웠던 80%의 성능 제한이라는 그 잘난 족쇄는 오히려 한국의 지독한 엔지니어들이 부족한 20%의 성능을 어떻게든 메우기 위해 기체의 군더더기를 극한으로 도려내고 뼈대를 깎아내어 120%에 미친 효율을 뽑아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모래주머니 훈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언론을 돈으로 매수해 동네방네 떠들었던 훈련기라는 조롱은 그들이 과감하게 1인승 전투기라는 독보적인 틈새 시장을 당당하게 개척하게 만든 완벽한 명분이 되었고요. 제가 치사하게 펜타곤을 움직여 앞길을 막아세웠던 미사일 통제는 그들을 영원히 미국에 종속되지 않는 진정한 방산기술 독립국으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단 말입니다. 화면 속에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5조 원짜리 계약이 제 눈앞에서 보란듯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것은 그저 다가올 거대한 재앙의 빙산에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끔찍하고 잔인한 팩트 폭격의 글로벌 생중계가 끝난 직후부터 전 세계의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과 중소국가들이 유지비 폭탄인 비싼 F-16의 도입을 모조리 취소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국의 FA-50 단좌형 괴물을 사기 위해
서울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앞다투어 줄을 서기 시작할 것이라는 절망적이고 선명한 미래가 제 눈앞에 너무나도 투명하게 펼쳐졌으니까요. 글로벌 방산 시장을 내 집 안방처럼 쥐락펴락하며 신행세를 하던 포식자의 오만함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스스로 호랑이 새끼를 괴물로 키워내어 자기 목줄을 질기게 뜯어먹히게 만든 가장 멍청하고 비참한 광대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죠. 저는 시가 불똥에 타들어가 시커먼 빵꾸가 뚫린 제 실크 양복 바지를 넋이 나간 듯 멍하니 내려다보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톱니바퀴 시스템이 제 머리 위로 완벽하게 군림하는 그 참담하고도 압도적인 실력 격차의 무게에 짓눌려 결국 고급 가죽 의자 아래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넋을 잃고 나뒹굴며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던 그날 오후부터 저희 워싱턴 본사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끔찍한 지옥이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생중계가 끝나기가 무섭게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거든요. 방산 부문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단 몇 시간 만에 허공의 먼지처럼 증발해버리는 경이롭고도 끔찍한 자본주의의 마술이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졌단 말입니다. 제 사무실 바깥의 긴 복도에서는 평소 무게를 잡던 부사장들과 임원들이 넥타이를 쥐어뜯은 채 땀을 흘리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있었고, 글로벌 고객센터와 영업부서의 수백 대의 전화기들은 수화기가 터져나갈 듯이 일제히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 회사를 위로하는 전화가 아니라 전 세계의 충성스러운 호구, 아니 고객 국가들이 앞다투어 쏟아내는 분노 섞인 계약 파기 통보였죠. 폴란드와 말레이시아가 찢어버린 5조 원짜리 서류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도미노 붕괴의 아주 작은 첫 번째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 F-16 바이퍼를 한 대라도 더 사기 위해 5년치 대기표를 뽑고 워싱턴에 공손하게 엎드려 기다리던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의 수많은 국가들이 일제히 태도를 싹 바꿔버렸으니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국방부 장관 명의의 성명서를 들이밀며 한국이 절반 가격에 내년에 당장 1인승 마개조 전투기를 새벽 배송해준다는데 우리가 단체로 약을 먹지 않은 이상 당신네 비싼 고철 덩어리를 5년이나 기다리겠냐며 쌍욕을 섞어 계약금 반환 소송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글로벌 경전투기 시장의 수주 잔고가 텅텅 비어버리고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강제로 멈춰버리는 그야말로 처참한 시스템 마비와 경제적 폭망의 현장이었죠. 국제적인 망신은 그깟 주가 폭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날 제가 회사 지하 금고의 로비 자금을 싹쓸이해서 입에 물려주었던 그 글로벌 방산 매체와 군사 칼럼니스트들 기억하십니까? 돈 냄새와 여론의 흐름을 귀신같이 맞는 그 비열한 하이에나들은 판세가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즉각 안면을 몰수하고 철저하게 태세를 전환하더군요. 오만한 미국 방산 제국의 몰락. 80% 족쇄가 만들어낸 한국의 120% 괴물 비행기. 하청업체에게 밥그릇을 통째로 털린 종주국의 처참한 굴욕.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훈련기라 비웃던 메인 홈페이지의 굵은 헤드라인들이 이제는 저희의 오만함과 멍청함을 조롱하는 날카로운 빗으로 돌변해 저희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는 저희 비싼 전투기를 고장난 오토바이에 비유하는 밈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저희 회사는 하루아침에 글로벌 동네부기자 36 코미디의 찌질한 악당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엎질러진 커피로 엉망이 된 사무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서류철을 집어 던지고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최고 경영진들의 꼴불견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쯧쯧. 그러게 대체 왜 가만히 갈 길 가는 한국을 쓸데없이 건드려서 이 사달을 내냐고. 제 입술 사이로 아주 냉소적이고도 씁쓸한 제3자 같은 혼잣말이 새어나오더군요. 지금 와서 조용히 복귀해보면 그냥 못 이긴 척 그들이 FA-50 몇 대를 동유럽에 팔게 놔두었더라면 적어도 전투기 생태계의 판 자체가 통째로 뒤집히는 이 끔찍한 대재앙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들을 영원히 통제하겠다며 80% 성능 제한이라는 오만한 족쇄를 채우지만 않았어도 저 독종 같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단좌형으로 내부를 모조리 뜯어고치고 A사 레이더를 100% 국산화하며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까지 달아버리는 미친 진화를 굳이 선택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며칠 전 저희가 펜타곤 고위층을 은밀히 움직여 암람 미사일 통합을 치사하게 막아버리는
그 알량한 갑질을 시전했을 때 속으로 얼마나 통쾌해하고 무식한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게 다 스스로 자기 목에 사형수 올가미를 꽉 조이는 짓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결국 그 어설프고 무례한 견제와 언론 플레이 도발이 영원히 족쇄 안에 얌전히 잠들어 있어야 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라는 거대한 괴수의 코터를 정면으로 뽑아버린 셈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의 국방부는 이제 굳이 비싼 돈을 쥐어주며 미국의 콧대 높은 승인 도장이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저 서울로 향하는 직항 비행기 1등석 티켓을 끊고 한국의 사천 공장으로 다급하게 달려가 우리에게도 그 미친 가성비의 단좌형 기체를 제발 팔아달라며 조 단위의 현금 다발을 싸들고 줄을 서는 기가 막힌 권력의 대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저희 로키드 마틴의 거대한 조립 공장 라인은 수주가 뚝 끊겨 수많은 작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서서히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 한국의 새하얀 클린룸 속 최첨단 로봇팔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며 전 세계의 하늘을 지배할 괴물들을 쉴 새 없이 새벽 배송으로 찍어내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철저한 자업자득이자 오만에 찌든 제국의 가장 완벽하고도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회사의 주가 방어를 위해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고 이번 폭망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제목이 가장 먼저 단두대에 올라가 파면당할 것이 너무나도 뻔했지만 저는 묘하게도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압도적인 시스템과 뛰어난 디지털 문해력으로 똘똘 뭉친 2026년의 스마트한 한국인들을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구시대의 하청업체 취급하며 무시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자기적인 촌극이었는지 뒤늦게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이죠. 세상의 중심이 아시아의 한국가로 완벽하게 이동하는 그 처참한 붕괴의 한가운데서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서로를 물어뜯는 임원들을 보며 스스로의 멍청함을 비웃듯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뒹굴었던 끔찍한 파국으로부터 시간이 흘러 바로 오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지금 텅 빈 워싱턴 본사 사무실에서 짐을 싸고 있거든요. 제 화려했던 커리어를 상징하던 이탈리아제 최고급 가죽 의자와 널찍한 마호가니 책상은 이미 짐을 빼라는 통보와 함께 구석으로 밀려났고 제 손에는 짐을 챙겨 넣을 초라한 종이 상자 하나만이 들려있을 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다발을 쥐락펴락하며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의 총괄 임원이 오늘부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지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는 패배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짐을 챙기다 말고 창밖의 포토맥강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저희가 과거에 저질렀던 가장 치명적이고도 오만한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아주 뼈저리게 복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들을 영원한 하청업체로 부려먹기 위해 목에 채웠던 80% 성능 제한이라는 그 잘난 기술적 족쇄. 그것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군더더기를 극한으로 깎아내고 뼈대를 튼튼하게 다지도록 만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혹한 훈련장이었단 말입니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던 독종 같은 선수가 마침내 그 무거운 족쇄를 풀어던졌을 때 억눌려 있던 효율성이 120%의 괴물 같은 폭발력으로 진화해 저희를 짓밟아버린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였죠. 이제 저는 아니 우리 미국의 거대한 방산제국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 잔인한 현실을 온전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저희가 부품이나 던져주며 적선하듯 도와줘야 할 불쌍한 아시아의 작은 공장이 절대 아닙니다. 먼지 한 톨 없는 새하얀 클린룸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디지털 트윈으로 비행기를 척척 찍어내는 저 세련되고 냉정한 엔지니어들은 이제 저희가 고개를 숙이고 겸허하게 가르침을 청해야 할 위대한 스승이자 가장 두려운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구축한 압도적인 인공지능 물류망과 단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무자비한 새벽 배송 시스템을 우리가 당장 무릎 꿇고 배우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저희의 자리는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 명백하니까요. 사무실에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기 직전 제 휴대전화 화면에는 방금 전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하늘을 시원하게 가르고 있는 단좌형 FA-50의 늠름한 비행 영상이 속보로 떠오르더군요. 텅 빈 깡통이라며 전 세계 언론에 조롱을 퍼부었던 제 비열한 혓바닥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녀석은 거대한 기름통과 최첨단 국산 레이더를 품고 서늘하고도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실력 격차 앞에 길게 탄식을 내뱉으며 마침내 제 모든 오만과 편견을 바닥에 내려놓고 완벽하고도 깨끗한 패배를 독백했습니다.
저 괴물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감히 함부로 쥐락펴락 통제하려 들었던 그 무식한 용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또 뼈저리게 두려워지는 아주 서늘하고도 맑은 오늘의 아침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만했던 강대국의 족쇄를 스스로 끊어내고 압도적인 시스템과 실력 격차로 전 세계 하늘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통쾌한 카운터펀치. 이 가슴 뜨거운 승리의 서사시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시원한 팩트 폭격 같은 활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끊임없는 비상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십시오. 저는 더 놀랍고 소름 돋는 압도적인 정보력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